네, 안녕하세요. 홍사쿠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랑 공부한 학생이 중3이 되어서야 첫 수학 100점을 받아와서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원마다 100점짜리가 한 명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케이스를 굳이 왜 가지고 왔느냐? 학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을 세 가지를 다 가진 케이스여서 그래요. 이게 배움이 느린 아이였다는 점이고, 초등학교 기초가 안 된 학생이었다는 점, 공부 의욕조차 없는 아이라는 점,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아이였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만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저 참고하는 용도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의 상태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학생의 상태는 심각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각, 의욕 없다는 거. 모든 학원 선생님들의 고민이라면 고민일 겁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의욕이 없는데 수업 내용을 안 받아들이는데 저도 비슷한 스트레스를 당시에 받았어요. 5시 반에 수업을 한다고 치면은 10분 지각 많았고요. 심할 때는 30분 지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숙제를 까먹고 안 들고 오거나 숙제를 까먹고 안 해오는 경우 부지기수였습니다. 대답도 잘 안 하고 어느 순간 집중력을 잃기도 해서 수업하다가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매번 학원 오는 게 참 괴롭구나 싶을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저랑 이제 또 수업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약분, 통분, 구분 못하는 거랑 계산이 참 느렸다는 점, 당시 옆에 있던 학생이 훨씬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참 계산도 느렸고 기초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이 참 컸던 것 같네요. 이런 상태의 학생을 제가 가르쳤던, 지도했던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선생님들이 정말 귀찮겠지만 사소한 습관들을 훈련시켰어요. 연습장을 쓰게 된다고 하면은 한 구역에 한 문제씩 써라.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객관식이라고 하면은 답이 1번이라 할지라도 2번부터 5번까지 틀린 게 없는지 체크하라. 수업 5분 전에 와서 앉아 있어라.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학생들 중에는 상당수 보통 생활이 무너져 있어요. 절제 못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도 몰라요. 정말 상당수가 이래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 당연히 있겠죠. 있긴 하지만 정말 극소수예요. 마치 본인의 환경이 정말 나빠가지고 공부를 못한 것처럼 합리화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가르치면서 전반적인 공부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학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숙제 범위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확실하게 줬습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빨리 끝내면 바로 놀아버려요. 복습이나 추가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 빨리 캐치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학원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학생 중에서 한 명 한 명 이거를 다 세세하게 봐주기가 참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학원 선생님이 좀 결정하셔야 돼요. 10분, 20분 정도를 좀 더 투자해가지고 이 아이를 조금 더 가르쳐 주시던가 아니면은 이 아이가 지금 당장 무엇이 힘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접근이 없으면 기초 없는 아이들이 알아서 막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제가 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할만하다고 느끼는 그 정도의 난이도의 숙제를 잘해오고 학업 성취도가 참 높다라고 하면은 저는 간식도 주기도 했지만 저는 남자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PC방에 가서 놀아줬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학기 중에 한 번씩 아이들이랑 PC방 가서 놀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PC방비 내주고 이랬었습니다. 이 PC방만 간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직접 같이 했어요. PC방만 그냥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아이들이 게임할 때 나오는 그런 태도, 게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음 수업 때 활용하기도 했고요. 명확하게 제가 숙제를 내준다고 했던 것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숙제를 내주는 그냥 분량 설정 잘해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살짝 풀어주는 좀 센스 있는 선생님의 수업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를 혼자 풀지 않도록 했어요. 보통 개념서나 유형서 이런 걸 잘 보시면 C단계 아니면 유형업 이런 것처럼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들은 진짜 어려워요. 이거는 최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문제다 싶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어렵다 아니면 변형 문제다 이런 것들은 학원에서 웬만하면 다 풀어주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소한 문제도 괜찮으니까 아이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보이자마자 하나하나 사소하게 다 도와줬어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봐주게 되면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정말 핵심 문제들만, 이 단원의 정말 중요한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정말 수준이 낮은 아이들, 기초가 안 된 아이들은 정말 쉬운 문제들부터,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부터 같이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귀찮은 거를,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거를 제가 2년 반 동안 했어요. 2년 반 동안.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욕심도 내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제가 놀랬던 게 헬스장까지 가더라고요. 그 무기력한 애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적도 이제 수학만 높은 게 아니라 수학이 올라가면서 다른 과목도 같이 올라갔어요. 영어는 계속 안 올랐던 것 같긴 한데 수학이 여유로워지니까 다른 과목 공부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 학생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바라고 바랬던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전 너무 기뻤고, 지금 이 학생은 꿈도 참 잘 꾸고 있습니다. 본인이 성적이 오르니까 자신감도 오르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아침 9시에 와서 자습도 하고 있어요. 기특하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교육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거니까, 모쪼록 이제 이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아이를 키우는 거는 인내심인 것 같아요. 기다려야 돼요.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냅두는 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관입니다. 그거는.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아이들의 니즈가 뭐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세세하게 봐주고 거기에 맞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전 올바른 기다림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심지 않은 땅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데 내가 벼나 아니면 식물을 심는다고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뿌릴 수 있는 건 뿌려보고 내가 애쓸 수 있는 건 애써보고 나서 기다리는 게 올바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